자, 어제 노원구 사건 이 혐의를 받는 김태현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 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청원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노원구 새 모녀 사건이라고 부를 때마다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 가해자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으로 불리기를 희망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다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김태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인물 시작하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가족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태현은 계속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애초에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살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 가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 가족, 나머지 2명을 살해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거는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도 이런 주장에 뒷받침될 만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다른 가족들을 몸을 묶기 위해서 다른 도구를 준비했고 집에 침입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검찰 조사에서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이 피해자, 이 김 씨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이 김 씨 팔에 있는 상처를 보고 나서는 이거 119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 범행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119를 부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태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맞서면서 이 과정에서 범행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점이 어저께 재판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기도 범행 직후에 자기도 자해를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냥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좀 회복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난 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걸 뭐 굳이 소개해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여동생이 혼자 집에 있었던 상황. 네. 그 과정에서의 또 구체적인 정황이 또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이제 어제 법정에서 김 씨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되면서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여동생이 혼자 집에 있었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물건 배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두고 가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물건을 확인하러 가지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이 집에 침입을 한 거였던 겁니다. 여동생이 당연히 뭐 소리도 지르고 반항도 했지만 계속해서 위협해서 방 안으로 몰고 가서 이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예. 이런 정황들에서 어떻게 우발적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기자, 그것 말고도 또 치밀하게 정말 준비했던 흔적들이 도대체 이 이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자꾸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지금 이건 완전 계획범죄였구나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상황을 알면 알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재판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것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범행이 이뤄진 게 3월 2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23일 화요일이요. 그런데 왜 이날을 범행으로 잡았느냐? 피해자가 24, 25일 범행 다음 날과 다다음 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럼 범행이 이뤄지고 최소한 이틀 동안은 이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정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휴무 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거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최소 이틀 정도는 최소한 피해자의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 인근 마트에서 칼을 훔쳤습니다. 미리 칼을 들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훔쳤는데 이건 역시 범행에 사용할 물건인데 꺼림칙해서 돈을 주지 않고 훔쳤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범행 전 인터넷에서 급소 부분에 대해서 검색한 일도 시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야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인터넷으로 충분히 살펴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자 가족 중엔 남성이 없다는 사실을 범행 전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들끼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 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압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이 검찰이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성이 있든 없든 그리고 흉기도 직접 사지 않고 훔쳐서 그리고 범행 날짜도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손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김태현 본인 진술만으로도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방증할 만한 또 대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냐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이 범행 장소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판에서도 검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다른 가족들이 있는 집을 범행 장소로 택했고 또 그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범행 시각으로, 범행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다고 답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곧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결국 그 장소, 그 시각에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이게 본인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곧 우발적 범행이라는 본인의 주장과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뭐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나는 당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 가족들한테 내가 배신감이 정말 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맥락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하고 가족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감과 상처가 난 너무너무 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 여성과 이 김태현이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거든요. 스토킹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가 망상이 편집적인 왜곡된 사고가 마구마구 혼자 있으면서 팽창되고 늘어나고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속 시간을 지내면서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짓밟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들을 같이 응징하는 게 가장 큰 응징이고 또 피해자가 봤을 때 자기 자신도 무섭지만 자기 가족이 뭔가를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최고의 응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다 응징을 하러 간 것이죠. 참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김태현 또 이 사이코패스 이 진단 뭐 검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다만 다른 지표,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진 것으로는 드러났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뭐 사이코패스 이런 개량화된 점수만으로는 뭐 중증은 아니라고는 지금 나왔다는데 네. 하지만 이자가 지금 행한 이 범죄의 결과를 보면 네.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너무나 정상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한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 수준의 행동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거절에 대한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 보복심리 이거 다 인간관계랑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인간관계적인 민감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선가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극심한 뭐 거절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내가 거절을 당한 건 거절을 당한 거고 잘못을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는 않는데 이 사람 막 뒤섞이면서 정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재판 진행 상황 중에 계속 될 텐데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죠.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